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과 한치도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누가 만들었어요? 조국이 만들었어요. 제가 제일 앞에 서고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하고 정권을 내준 데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말로 이것을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지를 그 뒤에서 설명합니다. 저는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정치 참여를 결심했고 창당에 나섰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결자 해지를 하려면 그만둬야 돼요. 결자 해지는 자기가 그 쥐젖 하나 제대로 수술을 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개혁이라는 건 국가를 수술하는 거거든. 근데 수술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오히려 흡혈귀들에게 빨대를 더 갖다 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그것을 결자 해지해야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야 하겠다는 소명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조국이 말한 내용은 이미 이재명이 말한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은 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른 당을 만들어서 반복한다는 것은 누가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국이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썼듯이 조국은 민정수석실이라는 아주 작은 조직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그래놓고 흡혈귀들의 빨대를 제거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더 많은 빨대를 주고 나서 자신이 더 빨리 더 강하게 빨대를 빼앗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조국은 과연 알고 있을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조국은 2018년 1월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 특수부 검사를 2배로 늘려줬거든. 거의 2배로 늘려줬어요. 왜 축소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하나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검찰이 잘하고 있는 수사는 적폐수사였다. 따라서 그런 특수부를 축소하지 않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뜻이다. 미쳤죠? 그러나 특수부 규모를 늘릴수록 검찰은 힘을 더욱 키우게 되고 개혁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검찰 후반기에 접어든 2019년 9월 뒤늦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에 오른 조국이 어쩌지 못할 만큼 윤석열 검찰의 힘은 막강해져 있었다. 이제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또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만든 법률가들과 교수들 이런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은 팽당했어. 조국이 안 불렀던 거죠. 왜 그랬을까? 시스템적 사고, 나아가 조직론적 사고, 전략적 사고라고도 하는 이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다른 이유는 뒤에서 자기의 사적 이익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위한 인사검증이 부실했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진동이 최강욱하고 대담했던 겁니다. 근데 보통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검사들의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직자의 수준으로 놓고 보면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검찰에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상외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왜 수학 시험 같은 게 좀 어렵게 나와서 평균 점수가 너무 낮으면 그걸 재시험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선생님이 왜 일괄적으로 반 점수를 이렇게 네.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검사는 인사검증을 할 때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로에 있는 여러 사람을 속였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 네. 뭐 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네.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검찰이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뭐 그 얘기가 만약에 녹음되어 있는데 그거를 본인한테 틀어주면 정말 가관일 겁니다. 아, 녹음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나 심한 거짓말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까지 음. 하면서 할 줄은 몰랐죠.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 여론이 윤 검사가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걸 또 최대한 활용을 한 측면이 네. 있고. 앞서 이제 나오셨던 이성윤 검사장은 예. 본인도 이제 들었다는 취지로 예, 예.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앞에서는 검찰 개혁에 적극적일 예, 것처럼 예.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뒤돌아서서 반대로 갔다. 그렇죠. 반대 행보를 보였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그랬던 모양이죠. 대통령께 직접 뭐 가서 그럴 기회는 없는 것이고 네. 대통령실의 다른 참모들에게 아마 그런 식의 얘기를 네. 계속 전화하고 또 답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검찰총장 인사가 물론 국무위원회 인사가 다 중요합니다만 네. 당시 시적인 여러 배경들에 비춰서 검찰총장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의견만 가지고 네.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게 많이 아쉽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본 거는 예. 그게 이제 검찰총장으로 가서 네.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이어지는데 영향이 있었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영향. 네.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네. 나중에 버리는 모습이나 행각을 보면은 그때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네. 본인한테 감정으로 쌓였나 보구나. 뭐 그 당시에 그렇게밖에는 이제 해석이 안 됩니다. 검찰총장 스크린 할 때 네. 민정 라인에서 반대했던 것들이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때 본인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만들어서 흘리고 다녔냐면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자기 측근들이나 수하들을 만나서 나는 조국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조국이 대통령 되기를 원한다. 한국의 케네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공직자가 그런 얘기는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사로 써도 됩니까? 쓰십시오. 지금이야 뭐 또 다 알려진 본인이 한 얘기인가요? 얘기고 네.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니까 네, 그 네. 얘기를 들은 당사자들로부터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제가 듣게 됐냐면 처음에 윤이 그 다른 어떤 기자하고의 무슨 인터뷰가 나는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충심으로 이 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네. 뭐 누군가는 이 악역을 맡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보도가 있었던 것 보도가 같아요. 분명히 됐죠. 예. 네, 그것도 네. 자기가 소위 매체로는 그때 경향신문이었고, 네. 근데 그 기자 본인은 당시에 검찰 소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기 하는 그 기자라고 알려진 기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플레이를 계속했는데 그때 사건 초반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윤이 감정을 가지고 이게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네. 설명 자료로 썼던 말입니다. 이게 윤이 조국을 아. 얼마나 좋게 생각했는지 아느냐. 네. 뭐 대통령감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그런데 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조국에게 그렇게 칼을 겨누고 뭐 네. 대통령에게도 대들고 하겠느냐.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라는 식으로 윤의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그 입장을 변명하고자 저한테 전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확실한 얘기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대단히 출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조국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출세의 욕망을 갖죠. 아니라면 거짓말입니다. 조국도 출세하고 싶었겠죠.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다음 대권을 노리고 있었죠. 왜냐? 왜 그렇게 보느냐? 문재인의 눈빛이 달랐거든. 청와대 내에서 비서관들 사이에는 다 알고 있었어요. 총애를 받고 있었거든. 조국이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국이 다음 텀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영순이라고 생각한 이낙연이 조국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국을 치도록
어떻게든지 조국을 낙마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강욱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이 서울지검장 시절에 끊임없이 조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국을 대통령을 시켜야 된다.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한국의 케네디처럼 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떠벌리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박형철 통해서도 들어갔을 거고, 박형철이 윤석열의 신복이었으니까, 청와대에 파견한 트로이 목마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알고 있었죠. 조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출세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번에 내 차례가 오는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볼 텐데요. 조국이 어떻게 했는지는 추측의 영역이에요. 내가 조국의 마음을 속에 들어가서 본 게 아니니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측할 수 있죠. 추론적 사고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얘기입니다.